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10월의 시작을 알리게 될 명인제약의 상장의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이 8월 1일에 딱 상장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업시켜줬었는데 명인제약에도 지금 그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네, 회사는 정신신경용제인 전문의약품 CNS 1위 기업이고요. 그 밖에 일반 의약품으로는 이가탄과 메이킹 큐가 있었습니다. 40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고 이익률이 30%대 위를 유지하는 정말 탄탄한 알짜 기업이었어요. 공모가는 상단인 5만 8천 원이고요.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발생했다는 건 청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죠. 68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 24만 6,874주는 미달됐습니다. 청약률 63.69%를 기록한 거예요. 대한조선의 3%대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조선 때도 그랬고 사실 우리 사주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일에 부진한 성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팔지 못하고 묶인다는 단점이 있고 연봉 대비해서 배정된 금액이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준일 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권은 어쩔 수가 없다로 받아들여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명인제약은 이 정도면 1인당 참여한 금액이 4,800만 원 정도나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 참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자, 최근에 덩치가 조금 컸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네, 명인제약은 1인당 참여한 금액의 수준이 대한조선, 서울보증보험, LGCNS보다도 높다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주 미달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우선 최대치로 배정이 됐고, 그러고도 남는 미달분은 기관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상장일 유통 물량 증가가 아쉬울 수가 있는데, 그 아쉬움을 달래고도 남을 만큼 확약이 대박 잘 잡혔어요. 최종적으로 89.74%, 거의 9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물량은 상장일에 거의 다 묶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S2W가 15일 확약 위주로만 비중이 높았던 것하고는 다르게 명인제약은 1개월과 3개월 비중이 더 높거든요. 단기에만 포진된 확약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도 이 정도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80%보다도 높게 잡혀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측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외국인 또한 미확약보다는 확약을 신청한 기관 수가 더 많아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근데 최종적으로 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확약의 비중이 83.72%나 돼요. 외국 기관 투자자도. 요 근래 정말 보기 드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결과냐면 제가 좀 사이즈 큰 종목들을 최근 순서대로 정렬을 해봤을 때 최종 확약이 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전에 공모주가 완전 붐일 때 막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요 시절까지를 제가 다 확인해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종적으로 85.27%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명인제약이 그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1위를 탈환했어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용해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164만 3,712주까지 줄어드는데 이게 상장 주식 총수의 11.26%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10% 초반대, 또 품절주의 느낌이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953억 원의 규모. 우리 사주 미달분이 늘어나긴 했지만 매우 높은 확약 덕분에 유통 가능 금액은 생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25.80%를 차지하게 되고요. 일반 청약자의 비중이 62.05%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기존 주주의 규모가 약 246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계산해보면. 근데 그들의 단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되고 남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89.74% 역대 최대치, SK바이오사이언스의 85%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유통물량 11.26%밖에 안 되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25.80%로 낮은 편이고요. 그들의 단가가 낮더라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약 953억 원.
대한조선이 최종적으로 2,400억 원대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오히려 시총 대비해서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 거죠. 시가총액은 약 8,468억 원. 우선 조건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회사가 피어그룹으로는 유나이트제약, 보령, 종근당 이렇게 세 개 회사를 꼽았지만 명확한 경쟁사이자 비교 대상인 환인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환인제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비교 기업들의 9월 26일 종가 기준 평균 PER은 15.49배 정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 가액을 계산하면 약 93,713원. 공모가보다는 62%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환인제약이라는 비교 대상 존재하기 때문에 환인제약의 PER, 밸류를 넘어서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인제약에 비해서 명인제약의 수익성이 월등히 더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매출액 성장률 또한 명인제약은 오름세, 환인제약은 확연히 내림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명인제약이 더 높은 퍼 배수를 부여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적용한 15배 정도는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소 6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조건상으로 수급 붙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확약도 그렇고 유통 물량도 그렇고 그래서 상장일 수급에 의한 오버슈팅 조금 더해서 목표치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38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매도 희망가는 13만 원대, 매수 희망가는 9만 원 정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확약이 이 정도로 높다면 상장일에 바로 파는 것보다 상장일 이후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파는 게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약이 50% 이상이었던 최근의 종목들을 쫙 기록을 해봤는데요. S2W, SN시스, 삼양컴텍, G2G바이오, IT캠, 대한조선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 SN시스와 IT캠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 당일보다 그 이후에 더 높은 고점을 갱신해 주기는 했었어요. 그럼 확률상으로 기다려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싶을 수는 있는데 뭐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섹터도 다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차트상의 움직임도 다르고 이슈가 터져준 그런 여부도 다 다릅니다. S2W의 경우에 상장 3일차부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확약 73%의 가볍고 해킹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보안 관련 이슈로 엮여줬어요. 이거는 SN시스의 일봉인데요. 얘는 상장일 고점이 지금까지의 가장 최고가이긴 하지만 동그라미 친 부분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확약이 높고 회사가 괜찮으면 일정 가격 밑으로 빠졌을 땐 충분히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가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을 만들었을 때 주당 평가 가액은 46,500원 정도를 계산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37,000원대까지 내려왔었어요. 어쨌든 밸류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대비 크게 빠진 경우에 탄력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확약이 높을 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 다음으로 삼양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상장일에 안 팔고 쭉 들고 있었어도 괜찮았던 거기는 한데 얘도 영리하게 우선 상장일에는 마음 편하게 수익 실현을 우선 해두고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주가 아래에서 다시 또 슬슬 담아봤으면 훨씬 재미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확약이 79%나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까지 관심은 가졌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G2G바이오는 조금 예외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얘는 오히려 경쟁사인 펩트론의 시가총액이 7조 원에 달하면서 시총을 따라잡는 모양새가 빨리 나와줬어요. 확약도 높은 데다가 상장일에 공모주주들이 많이 정리를 한 덕분에 더 쭉쭉 힘있게 올라가 줬습니다. 지금 명인제약은 경쟁사인 환인제약의 시가총액이나 밸류가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냉정하게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IT캠을 보시면 상장일에 고점 찍고 굉장히 오랜 시간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IT캠은 왜 그러냐면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주가는 공모가보다 18% 정도 높은 수준에 그쳤었어요. 근데 확약이 높고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 초반대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밸류랑 상관없이 시초가부터 143% 높게 떠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장일 이후에 빠르게 제자리 찾아가는 모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주가 대비 더 빠진 자리에서는 매수 관심으로 대응을 해보면 충분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한조선, 얘도 그냥 차트상으로 딱 보면 상장 당일보다 그냥 조금 참아봤으면 좋은 결과를 냈겠다 싶기는 한데, 상장 당일에 팔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일차에 주가가 저렇게 빠질 때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멘탈이? 버틴 분은 끝끝내 웃기는 했고, 겁나서 판 분은 울었을 거예요. 근데 얘도 영리하게 상장일에 우선 수익 실현을 해놓고 좀 홀가분하게, 그 다음날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영상에서 계산을 했던 84,5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잡아봤더라면 더 짜릿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명인제약이 확약이나 유통물량, 기존 주주의 비중, 가격 측면 다 좋거든요. 게다가 앞서 상장한 S2W가 너무 예상 밖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상승률도 엄청 높고. 그래서 명인제약은 시초가와 고가의 레벨이 모두 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유통가는 금액이 2배 이상이나 됐던 대한조선이 상장일의 고점 기준 99%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잘하면 명인제약은 더블 이상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가 기준 기대는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 수익률은 한 120% 정도, 120에서 130 사이 정도인데, 상장 당일에 이 정도가 바로 가능하다면 우선은 수익 실현을 해두고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9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담아보는 게 전략상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G2G 바이오나 그런 G2G 바이오 같은 흐름이 나와버리면 늦게라도 더 높은 가격에 따라 붙어보기는 해야겠지만, 그거는 상황 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이즈가 조금 큰 코스피 종목의 경우에는 상장 당일부터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기도 하거든요. 매수세 유입이 확인된다면 시초보다 주가 레벨을 점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투자자 매매 동향 실시간으로 같이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에도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상장일의 주된 매도 주체는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시초가 매도하겠다고 장전 동시효과 때 일찌감치 하한가 매도 주문 내시는 거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 그렇게 매도 안 해도 시초 레벨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시초가 매도 원하는 분들은 58분, 59분에 호가 보면서 매도 주문 내셔도 충분합니다. 상장일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오랜만에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기 좋은 미국 주식 ETF로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나스닥 100 ETF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격적인 나스닥 100과 안정성이 높은 단기 국채를 섞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ETF입니다.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가 9월 30일 신규 상장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투자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나스닥 100 지수와 미국 단기 국채의 50대 50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의 성장성에 동참을 하면서도 주식시장 하락기에는 미국 단기 국채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락폭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백테스트 결과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나스닥 100에 단독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 단기채를 같이 편입한 초록색 선이 시장 하락기에는 확실히 낙폭이 덜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퇴직연금 계좌 100%까지 투자 가능한 2세대 채권 혼합형 ETF다. 자, 요거는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에 약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이라면 채권형, 채권 혼합형 ETF는 적립금의 100%까지 다 투자가 가능하지만 위험 자산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ETF를 활용하면 나스닥 100의 비중을, 즉 위험 자산 비중을 85%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위험 자산의 70%는 나스닥 100 ETF로 다 채우고요. 안전 자산 30%에 원큐 미국 나스닥 100 채권혼합 50 액티브 ETF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자산 30% 중에 50%인 절반은 나스닥 100이기 때문에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85%를 나스닥 100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본인이 적극 투자형이라면
퇴직연금 계좌의 규제를 따르면서도 좀 그 안에서 최대한 나스닥 100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존의 국내에 상장된 모든 채권 혼합형 ETF 중에서 가장 저렴한 총보수 0.05%를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 시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 잘 확인하고 체크하시고 효율적인 연금 투자 솔루션에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네, 저는 그럼 1일 아침 명인제약 상장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10월에도 상장하는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명인제약으로 최대한 많이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날 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